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준 씨가 요즘에 이제 TBS 교통방송에서 이제 진행을 그만두고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거기에 뭐 예고 없이 갑자기 출연을 해서 아침에 기자들이 기사가 많이 지금 떴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저런 조민 씨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검찰, 언론, 정치권 지난 4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민 씨가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했는데 오늘 저희는 조민 씨의 얼굴을 일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떳떳하다는 조민 씨의 오늘 인터뷰 내용이요? 그 전 조국 장관의 부녀 그리고 이제 그 간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뭐 시쳇말로 한동훈 장관을 조선제일검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의 그 부녀 분들을 별칭으로 부르자면 조선 제일 멘탈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그 프로필 사진 바꾼 것도 그렇고 지금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땐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그 상식선에서는 과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따님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얼굴 공개도 하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 어조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법부 판단은 뭡니까? 어머니가 지금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1년 또 추가를 받아서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형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본인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그 의대의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 갔을 것을 본인이 어떤 부정한 서류로 인해서 대신 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바뀐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소한 미안한 감정을 먼저 표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따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조민 씨가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2019년에 김어준 씨가 TBS에서 뉴스공장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출연했었어요. 그때는 얼굴 공개하지 않고.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년 만에 오늘 또 조민 씨가 방송 인터뷰를 공개를 하고 했는데 그 방송 역시 김어준 씨가 이번에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체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조민 씨가 얼굴을 공개하고 직접 나서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한 것 자체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나 그 당시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오늘 생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전 인터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 자체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그 재판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인터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조민 씨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과에 어떤 대해서 멸문지화 수준의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민 씨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위치랄지 본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특히 본인이 과연 스스로 떳떳한가를 돌아봤더니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과 아버지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어떤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가지고만으로 어떤 조민 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조민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1심 사법부의 판단, 뭐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도 지금 대법원에서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재판에서 1년이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지는 뭐겠습니까? 조민 씨의 여러 가지 인턴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허위로 작성이 됐고 그게 뭐 여러 가지 학교에 제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정이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당사자인 조민 씨는 떳떳하다? 그런데 지금 의사 자격 부분도 장해찬 이사장 어떻습니까? 이게 의사 자격을 유지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떳떳하다라는 조민 씨의 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검찰이 기소를 너무 물렁물렁하게 해서 그렇죠. 예. 공동정범이에요. 저는 지금도 조민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사법 절차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국민의 어떤 이 사적 배경, 공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앞서 언급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교무부장과 함께 쌍둥이 뭐 이 성적 조작, 뭐 시험지 유출 등의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숙명여고 쌍둥이 10대였습니다. 근데 기소됐습니다. 실형 나왔어요. 어허. 그런데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 이후에 의전원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입시 비리나 표창장 조작 등이 다 확인이 되어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다 인정됐잖아요. 그 7대 의혹이 전부 다 인정이 됐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개는 그래도 진짜일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왜 성인이 저지른 이 같은 입시 비리 의혹 조작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안 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예. 이게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서 특혜를 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조민 씨도 본인이 기소돼서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 받는 처지 됐으면 이렇게 나오기 힘들었겠죠. 결국 공동정범에게 기소를 하지 않는 약간의 온정주의가 들어간 게 이런 범죄자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재판, 정경심 재판에서 조민의 범죄 혐의도 증명되었으니까요. 예. 범죄자가 언론에 나와서 뭐 그게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떳떳하다고 말하는 블랙 코미디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 이 촌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촌극이다. 예, 김상희 평론가. 예. 저는 조민 씨가 좀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 조민 씨가 봤으면 좋겠다. 아마 보고 있을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사회의 어떤 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은 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제도가 무너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힘들어지는 건 결국엔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자꾸 사회의 지도층이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를 무시하는 이런 발언, 이런 걸 하면은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자,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검찰, 언론, 정치권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가혹했는데 똑같은 잣대를 자신들에게 적용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지금 떳떳하냐? 뭐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민 씨가 지칭하는 그분들이 떳떳하지 않다 그래도 본인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심판받은 부분, 내로남불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주길 바랬는데 잘해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예. 조민 씨가 이런 그 발언을 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갈등의 한 축으로 다시 서게 되잖아요. 조민 씨가. 예. 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갈등의 한 축으로 다시 서게 되잖아요. 예. 그걸 원하는 건가? 허허. 그걸 원하면 또 나라는 또 그 아이고, 지지와 뭐 반대로 또 예, 시끄러워질 예. 텐데 저는 좀 그냥 이것을 잘 정리하는 알겠습니다. 수순으로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대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면 조민 씨에 대해서 그냥 바라봐주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고 그것이 제출이 됐고 이제 의사 면허 관련해서 뭐 이제 논란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2019년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조민 씨가 출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얘기했던 조민 씨 오늘 그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의사 실력에 대한 자질이 충분하다고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더라. 의사 면허 취소요? 부당하다는 생각 들겠지만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 뭔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뭐 스스로는 자신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하. 떳떳하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더라. 나는 의사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산대 의전원의 의사 면허 그 취소 결정이 이제 내려질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그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작년 연말에 권익위에서 이 행정심판에서 최초로 이제 공적 판단이 나왔었는데요. 기각을 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소위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적으로 판단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출발선이 잘못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자격이 있다, 남들이 나한테 충분히 할 수 있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근본부터 좀 잘못된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조민 씨가 이제 오늘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배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때는 가짜 뉴스로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저렇게 얘기. 저희가 좀 음성을 좀 들려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저 얘기를 했을 때 김어준 씨가 옆에서 뭐 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조민 씨 오늘 제가 인터뷰도 쭉 전문을 살펴보고 왔는데 조민 씨 때문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조민 씨도 오늘 인터뷰에서 유감, 사과 표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장현주 변호사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측면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조민 씨의 인터뷰는 사실 저는 1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뭔가 이런 방송 인터뷰라든지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 인터뷰 또 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개 행보를 하겠다. 본인 인생을 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이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메시지를 낼 게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든 분명히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에도 공개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늘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SNS를 통해서도 뭐 국민들과 또는 언론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도 본인도 생각이 많지만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충분히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뭐 오늘 뭐 사과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 이 사과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차차 뭐 SNS를 통해서든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근데 장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 오늘의 인터뷰가 끝이 아니라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는 아마 추가 인터뷰나 이런 공식적인 행보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조민 씨가 말이죠. 글쎄요, 이러면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 계속 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개인의 자유인데요. 뭐 조민 씨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흔한 입시비리 사건에 운 좋게 기소 안 된 공동 정범 수준에 불과한데 네.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느 언론에서 굳이 계속 부르겠습니까? 뭐 한두 번 정도 불렀다가 뭐 불러서 물어볼 내용이 없잖아요. 더 이상은.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조민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게 국민 여론상 조국 전 장관이나 그 정경심 교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분이 뭐 정치적 의사는 없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 문 정부가 이 조국 사태 때문에 홍역을 좀 치렀었고 민주당에게도 지금 장애투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별로 도움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조국 장관과 친한 정치인들이 이 인터뷰 나가고 난 뒤에는 조민 씨 말리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말리지 않을까? 가만히 좀 자중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리지 않을까? 글쎄요.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